예, 안녕하십니까. 관광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안범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의 운영을 지난번 동영상에는 강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를 뭐 국내 영자 신문을 참조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리포트는 출석 확인용으로 지금 학교에서 부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출석과 연동을 시키겠다고 해서, 물론 지금 학교 시스템도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혼선이 오나, 일단은 학교 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저야 여러분들 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또 넘어설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망할 놈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래 수업을 하면서 만나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그때까지만 조금 한 2주 정도 3주 정도만 얼추 버티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더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3월 18일 수요일 1시 50분입니다. 낮에. 오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 도시재생 그거 하는 거를 심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심사를 하러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점심을 뭐 홈플러스에서 점심을 먹고 길게 한 20분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고, 그러고서 커피 한 잔을 빼서 한 교수님과 담배 한 대 피고, 한 교수님은 또 화상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네요. 관광학회 회의를 하는데 모이질 못하니까 화상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그거 갔었는데도, 그 심사하러 갔을 때도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얼굴 확인이 안 되죠. 눈만 동글동글 까만 눈동자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부 얼굴을 가리니까. 온 나라가 지옥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옥이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 날은 관광 자원의 이해를 역시 3월 말일에는 개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4월 6일 날 개강으로 미뤄지고, 말로는 더 미룰 수도 있다. 또 안정이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 학교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에 교수 식당 폐쇄하고 식당을 수덕전에 학생 식당 하나로 몰았죠. 그러고서 들어가기 전에 발열 검사를 하고 전부 다 일렬로 한쪽으로 쫙 앉아서 앞 테이블에 있는 사람의 등을 보면서, 같이 갔어도 마주 앉지 못해요. 그렇게 하게끔 왔다고 그래서 그러고 있어서 지금 하루하루가 그닥 즐거운 생활은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려니 깝깝하고, 밖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또 불안해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생활을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갑니다. 물론 뭐 이런 추세로 가면 5년 더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한 5, 6년 지나면 또 이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또 오겠죠. 바이러스. 그죠? 자, 각설하고 영어 얘기를 합시다. 영어 얘기를 하고, 아마 다음번 동영상이 되면 교재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길래 어제는 학교 서점에 얘기를 해서 책을 일단 다 과목별로 갖다 놔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이 안 될 거예요. 대학 교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오시는 길에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대로 하면 관광 영어는 강의를 하고 강의의 강의 시간의 상당 부분 한 반 정도 2시간 강의 2시간 1시간으로 돼 있죠. 그래서 2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1시간은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1시간에서 한 25분 내지 30분은 프리토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리토킹을 할 때 힘들었던 점 그런 걸 갖고 담당 교수하고 토론을 하고 고쳐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원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작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3시간짜리잖아요. 2시간 있는 날은 그렇고 1시간 있는 날은 팝송 영어 노래를 부르면서 영어를 해보는 거 그런 걸 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아마 개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과목은 영어 말하는 걸 하는 기 위해서 개설한 과목입니다. 영어 말하기를 위해서 전 문법이라든가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뭐 토익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리라. 뭐 그럴 수도 있으나 이 과목 들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불가능. 전 성격상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녹화하고 보니까 동영상을 녹화하고 보니까 말이 빨라서 나중에 그거 녹화하고 나니까 완전 뻥 가더라고요. 진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생각이 이거 듣는 사람들도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중간에 커피도 마셔가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해야 되나요? 영어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영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옛날에 한번 부산 내려와서 한 3, 4년 만인가 그 무슨 시청 회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택시 기사님들을 상대로 영어 강좌를 개설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진시장인가요? 시장 상인회에서 영어 하는 것도 뭐 강의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는 하면 좋고 못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영어를 하면 조금 직업을 선택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까놓고 얘기해서 잘하면 좋고요. 근데 못하는 사람도 그닥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영어. 그러면 지금 이 강좌는 관광 영어라는 과목은 옛날에는 관광 영어, 관광 일어, 관광 중국어가 있었죠.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관광 영어고요. 그 다음에 김현지 교수님 오시면서 관광 일어를 만들었고 또 중국어도 하면 국제관광 경영학과니까 중국어도 하면 좋겠다라는 주제에서 3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강사법이 되면서 시간 강사를 쓸 수가 없죠. 시간 강사를 쓰더라도 한 학기당 3과목인가 강의를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중국어를 강의하시는 분한테 전공 과목 다른 2과목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영어만 남았죠. 그래서 영어 강의는 제가 합니다. 영어 강의는 시간 강사법 이전에도 제가 한 3년 한 4,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안 하고 학교에서 뭐 영어를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부탁 의뢰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전부 다 토익만 하죠. 토익만 해요. 학생들이 별로 영어에 흥미도 못 느끼고 이 과목의 취지는 영어 말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고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스스로 영어에 흥미를 느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는 게 이 과목, 제가 맡으면서 이 과목의 취지예요. 그래서 영어 하면 돼요. 자, 영어에서 근데 또 계속 나가네요. 그죠?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요? 제일 어려워하는 거. 저하고 할 때는 나는 안 들려요. 그러나 한 번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영어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문법이라고 해요. 문법. 사실 그 문법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문법은 몰라도 돼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요즘 뭐 미국도 증시 폭락, 한국도 증시 폭락, 뭐 그렇게 금융 위기, 뭐 세계 공황 난리가 났는데 봅시다. 그러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서 제일 뉴욕이 유명한 게 뉴욕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라고 있죠. 그게 조경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조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레드릭 르 옴스테드가 뉴욕시 한복판에다 그걸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고, 도심 숲이에요. 숲, 어마어마한 숲, 잔디광장도 있고, 그리고 센트럴파크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자, 그 센트럴파크에 조깅을 나온 사람 대부분이 좀 사는 사람들이죠. 금융맨들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완료가 뭐냐, 그러니까 present perfect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닥 없어요. 교수님, 그래도 거기는 미국 사람들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모국어로 했고 한국말을 읽고 듣고 쓰고 합니다. 자, 한국에도 문법이 있죠. 한국에도 문법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국외음화, 두음법칙, 자음접변. 아마 중학교 때는 안 했을 거야. 고등학교 때는 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국외음화, 두음법칙, 자음접변. 자, 각자 앉아서 그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들어는 봤는데 국외음화는 구지가 되나? 두음법칙은, 자음접변은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1도, 한 사람도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구분할 수 있다. 그거는 제 기준으로는 사이코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대학교 1학년이라면, 2학년이죠. 2학년 대학생이라면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얘기하면 사이코죠. 사이코. 정상적인 범죄, 정상 노멀 분포에 없어요. 자, 대한민국 국어 코리안 대표적인 의문현상 세 가지를 하나도 설명을 못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안범용이 하는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지요. 말 못 알아듣지 않죠.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네 생각을 나한테 말로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곧다우로 성의 없이 해요. 기타 등등. 아니면 약간의 그 아부성으로 교수님과 동영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신금이 울립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약간 샤이한 사람이라면, 수줍은 사람이라면 이메일로 글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 세 가지 쓰고 말로 하고 또 내 얘기를 듣고 전혀 문제가 없죠. 아니, 대한민국 국어의 대표적인 의문현상, 국외음화, 두음법칙, 자음접변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했냐. 그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어쨌거나 간에 궁극적으로 가서 문법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회화가 어렵습니다. 장문 독해가 어렵습니다. 글짓기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이유들을 물어보면
결국은 문법이에요. 자, 한 학기 내내 이 과목에서 문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분만요. 갖고 온다고 다 준비는 했는데 한 가지를 안 갖고 왔어요. 예, 갖고 왔어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문법을 모릅니다. 문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문법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법 중에서 제일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용법 있죠.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뭐 세 가지 있는데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인가 생각도 안 나요. 저는 무조건 그거 나오면 부사적 용법을 찍고 넘어갑니다. 왜? 한국말로 하다 보면 다 부사적 용법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법은 잘 못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말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오해하지 말아요. 또 요새 하도 뭐만 하면 그것만 얘기해갖고 뭐 그것까지 그런데 그딴 사람은 뒤지는 수가 생겨. 자, 문법도 하나도 모르는 내가 요거는 화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이렇게 보면 보일 거예요. 제 이름이 여기 있죠. 여기 보여요? 범영환. 요거는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 뭔가 미국 텍사스 A&M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마지막 그 학위 논문을 썼던 거죠.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아니 교수님 뭐 문법도 모른다면서 영어로 책을 썼습니까? 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쇄돼서 나왔죠. 등재돼 있는 거예요. 미국 국회의사당에도 있어요. 의사당까지 아직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영어 문법을 모른다는 내가 이걸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학위 논문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열심히 써요. 나름대로 써갖고 가요. 써갖고 가면 가서 어디 갔다 오는데 교수한테 줘요. 제 지도 교수한테. 그러면 그 양반이 닥터 스카 쉐이퍼 지금도 있지 않죠. 그 양반이 밤새 읽고 빨간 걸로 고쳐줘요. 그럼 다시 타이핑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물론 한 줄 뭐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니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비록 고쳐주려고 하지만 틀린 거라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하죠. 그냥 드립다 외우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연도가 나올 때는 이런 걸 주의하시고, 작물 앞에 이런 단어로 시작하면 이런 게 답이고, 그런 요령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가는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물론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결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암기력이 뛰어나니까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어쨌든 문법을 몰라도 저를 보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한 7, 8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있는 조지아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갔어요. 그때가 외환위기 때인가요? 외환위기 때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교환 교수로 가게 되면 월급은 그대로 나와요. 뭐 특별하게 뭐 이런 수당 같은 것만 빼고. 근데 환율이 엄청 올랐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면 내 월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불이에요. 10불이 내 통장 1,000원이 10,000원이 입금이 되면 가서 통장 달러로 바꾸면 10불이 되는 거죠. 근데 환율이 올라가고 2,000원이 됐어요. 2,000원. 그러면 10,000원을 받으면 가서 바꿔봐야 5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죠.
원래대로 하면 3월 달에 가려고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뭐 그 돈 갖고는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고, 그래서 9월 달 2학기 때 아마 제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근데 역시 환율이 안정이 되긴 했어도 1,00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을 겪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과장, 그 조지아대학에 학과장, 뭐 관광과 학과장을 찾아가서, 야, 난 한국에서 왔는데 뭐 어떻게 뭐 강의 같은 특강 같은 거 하면 니네 학생들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의라도 하면 강사라도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학과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네가 와서 그런 걸 해준다면 자기네는 영광이다. 뭐 내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영광이라는 게 아니라 걔네 말투가 그래요. 굉장한 영광으로 알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뭐 특강 형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과목을 하나 맡는 건 어떠냐.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어쨌든 어째서 그 다음날 가니까 하기로 했는데 과목을 맡는 거는 또 교칙이 안 된다네요. 어휴, 다행이다. 그래서 특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매주 특강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알았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니네 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겠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돈 얘기는 못했어요. 쪽팔리니까. 그 다음 날이가 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야, 강의를 하긴 하는데 무슨 강사료 같은 건 주냐? 그러니까 학과장이 얼굴색 탁 바꾸면서 너! 못 준다는 거예요. 와, 지읒됐다. 그죠? 와, 황당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강의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끝내 마지막에 이제 끝내려는 거야. 미국 학과장이 씩 웃으면서 공식적으로 당신은 여기에 연구하는 학자로 온 교원 교수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미국 법에 의해서 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 특강료는 줄 수 있다. 어휴, 급반전이죠. 그래서 좋았어요. 거기서 뭘 강의를 했는데요? 예, 한국의 관광지 소개. 그러니까 그날부터 가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가자마자 관광공사 해외 지사들 있죠. 미국 여러 군데, LA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다 다 편지를 붙여. 이러이러해서 한국에서 관광을 전공하고 교환교수로 온 사람인데 한국을 소개하는 특강을 좀 해줬으면 하더라.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관광 홍보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보내줘라. 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이만큼 쌓였죠. 비디오, 기념품, 오만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비디오 한 편 틀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질문도 받고 영어 돼요. 형 못하지 않아요. 뭐 미국에서 하기로 했겠죠. 그러나 문법은 지금도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화가 돼서 많은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전혀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영어는 문법으로 하면 망해요. 교수님, 어이씨, 왜 문법을 가르칩니까? 예. 영어가 들어올 때 물론 조선시대도 영어 교육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위주로 하고 했는데 영어 교육이 문법이 됐던 거는 뭐냐면 제일 가르치기가 편하죠.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가르쳤고 영어를.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영어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저는 영문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기가 제일 편해요. 비동사, 동명사, 현재, 시제, 뭐 진행, 뭐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시험 보기도 쉽고요. 말하는 건 안 해요. 아마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영어 회화를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드립다 외우고 성문 종합 영어, 기본 영어, 핵심 영어 해가지고 지금으로는 토익 같은 거죠. 그런 거, 삼위일체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문법인데 문, 아,
문법 필요 없다 얘기했죠. 그런데 그 문법은 왜 어려울까요? 문법은 왜 어려울까요? 한국말은 문법 몰라도 되는데, 그래 영어도 문법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문법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거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처음에는 히라카나 카타카나만 외우면, 히라카나 일본 글자 있죠. 아이 우에 오 카키 쿠케코 사시스에서 아카사 다치츠 때또 아카사타 나니 누네 노 아마 같은 거 응까지 나오는 거, 그죠? 그 히라카나만 읽고 쓸 줄 알면 일본어 배우기는 쉬워요. 물론 이제 뒤로 더 가면 오쿠리카나까지 나오면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게 일본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어는 근데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유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아요.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일본어로는 나는 와다시와 학생 각세입니다. 데스. 와다시와 각세 데스. 끝. 똑같죠. 그런데 영어는 나는 입니다. am a student. 하나의 학생. 나는 입니다. 하나의 학생.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는 중국 유학생일 때 보면 중국 애들은 발음 지랄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 아이의 발음보다는 내 발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 학생들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중국 애가 얘기하는 걸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가만히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어는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죠. 어순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시제예요. 시제. 우리말은 시제가, 전 국문학과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죠. 현재, 과거, 미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고, 그죠? 어저께 일어난 건 과거고, 여러분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강을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거는 미래고. 아주 심플하죠. 간단해요. 영어의 시제는 몇 개일까요? 자, 저는 커피를 한 잔 먹을 동안 몇 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수업을 듣는 동안 말로 해보세요. 3개요, 4개요, 2개요. 맞추시면 제가 개강하고 교수님 저 시제가 몇 개인지 맞췄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커피 사줄게요. 또 알람이 울려요. 알람은 해제하고. 이 1인 방송이라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되죠. 자, 영어는 시제가 몇 개일까요? 예, 12가지입니다. 지랄이죠. 현재, 과거, 미래는 기본인데 보세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도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진행. 와, 미래면 미래지. 먼 훗날 얘기인데 미래 완료도 있고 미래 진행도 있어요. 미래 진행은 뭔데?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진행되는 거래요. 대가리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색연필 빨강색, 여기 보면 있다. 이렇게 빨간 거, 뭐 초록, 파란 거, 까만 거 3가지 색연필을 주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한테 7빛깔 무지개를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7가지 색깔을 주고 뭐 3가지 정도 그려라 하는 건 가능해요. 많은 것 중에 3개를 하라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 구조상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가지가 되는 걸 구분할 수가 없지요. 쉽죠?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영어를 못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셉시다.
저는 영문학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영어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영어 회화를 강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시간 강사할 때도 영어는 없애자는 얘기도 했는데 아니다, 그건 없앨 필요가 없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한 과목을 더 하면 된다. 교수님 뭐 이렇게 강의 욕심이 많으십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강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당 일주일에 책임 시수가 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학점짜리 3과목 하면 계약 조건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3과목보다 못하면 다음 학기에 채워 넣어야 되죠. 이번 학기에 2과목을 했으면 다음 학기에 4과목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지금 한 학기에 4과목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도 2학년에 관광자원의 이해, 또 2학년에 관광영어, 그 다음에 3학년에 관광개발론, 4학년에 관광기업 창업론 4개예요. 그러니까 영어 빼면 3개잖아요. 3개. 그럼 3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더 하냐고? 교수님 뭐 이렇게 돈벌이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 한 과목을 더 하면 제 월급이 한 달에 한 10만 원 나오나? 1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일주일에 3시간씩 한 달에 12시간 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3, 4, 12시간 해가지고. 정확하게 X는 모르겠어요. 제 월급 통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강의를 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는데요? 하도 깝깝해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것만 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강의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학위가 없어. 영어에 대해서 뭐 전문 지식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영어를 강의하겠다고 나오냐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잘 가르쳐요. 잘난 척? 예, 잘난 척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전문 영문학자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으나 일반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 중에는 나만큼 가르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신 있어요. 내가 항상 하지만 우리 집 애들한테도 항상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죠. 물고기를 잡아주면 그것만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은 우리 식구는 굶죠.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지가 굶지 않으려면 가서 잡겠죠. 뭐 지가 안 잡으면 방법을 아는데도 지가 안 하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나는 영어 하는 법은 자신 있게 잘 가르치겠다. 그래갖고 그게 여러분 심금을 울리면 가르치는 대로 해봐라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강의실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젠장 뭐 하루키 내내 이 지랄을 안 할 거 아니냐고. 이 동영상 찍는 것도 1인 방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어는 쉽다 말하는 것. 자, 다시 한번 문법이 왜 필요 없는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증권 영맨 얘기를 했지만 미국 놀이터에 가면 4살짜리도 영어를 잘해요. 7살짜리도 잘해요. 걔한테 동명사를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초등학교 뭐 1학년? 걔한테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한테 나는 내일 냉면을 서면에서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내일은 먹겠습니다. 먹겠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일은 미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서면에서 냉면을 먹었다? 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틀려요. 그럼 물어보죠. 왜? 그냥 틀려요. 그거예요. 그냥 틀려요. 걔는 초등학교니까
공문법을 배운 적은 없어요. 뭐 철수해 가지고 영희야 놀자고 바둑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하긴 하겠지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말을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하는 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다. 그래서 지난 학기 수업을 할 때는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하면 뒤지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따라하세요. 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시켰는데 입을 안 벌리거나 하면 내쫓아요. 나가라 그래요. 이번 학기는 뭐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차식에서 이게 길어지면 말할 때 입 안 벌리고 말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점수를 깎을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치사한데 점수가 유일하게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하네. 수업은 재밌게, 그죠? 학점은 후하게. 제 모토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쨌든 제 모토예요. 그래서 수업은 재밌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렇게 혼자서 미친놈처럼 혼자 떠들려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화면에서는 내 얼굴만 보여요. 참 깝깝하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말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는 껌 씹어도 안 되고 입을 가려도 안 되고 뭐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 뭐 할 수는 없죠. 그때 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약속은 당분간은 영어의 시제는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네, 12개. 제 기억이 맞으면 12개예요. 당분간은 영어의 시제는 3개다. 뭔 개소리래? 그냥 현재, 과거, 미래만 해. 현재는 나는 남자다. 그러면 I am a man. 나는 남자였다. 과거에. 나는 남자였다. I was a man. 나는 남자일 거야. I will be a man. 그죠? 심플하게 가지고. 심플하게. 현재, 과거, 미래. I have been there for 2 years.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현재 완료. 개무시. 완료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쓰다 보면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현재, 과거, 미래만 갖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럼 편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우는 데서 책은 지금 설명하겠다고 지금 토익책 갖고 오고 보캐블러리 갖고 오고 논문 갖고 오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가슴 뛰는 명문장을 외워봐. 뭐 해커 스토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갖고 왔으나 이건 얘기도 못하고 끝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아빠, 꼬마애가 4살이에요. 야, 아빠 식사하시라고 그래. 그런데 가서 아빠 밥 먹어. 그러면 아니야, 아빠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꼬마애가, 갓난아기가 이제 입을 띄우기 시작해서 옹알이도 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 그러면 걔가 엄마 그래요. 엄마라고 명확하게 안 해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그러죠. 한 번 가르쳐줬는데 한 번에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엄마 하죠. 처음에 제일 배우는 말은 지금 학생이 없이 혼자 하려니까 레퍼토리가 짜증나게 안 맞아 들어가요. 자, 먹을 거 주면서 맘마 하죠. 애기도 어느 정도 지나면 맘마 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엄마가 엄마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맘마 그러죠. 왜? 걔는 맘마 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니까. 몇 번 하다가 하면 지 엄마가 짜증나니까 엄마 쥐어박죠. 실제 맘마 말고 엄마라고. 엄마 그러면 오씨 이러면 뒤지게 맞는구나. 엄마 하다 배우는 거예요. 즉 소리를 들어야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듣기예요, 듣기. 근데 우리는 듣기가 아니고 무조건 읽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듣기와 병행해서 말하기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